일단은 가장 많이 빠진 게 제일 좋겠죠.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타겟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었구나. 그럼 그때는 2000지 쪽에서 내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사서 물려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싸다고 물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중요한 회사가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착하는 거 보고 네. 그때가 이게 하락하는 중간에서 싸다고 해서 샀는데 또 빠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주식하는 맞아요. 재미가 없고 맞아요. 맨날 사면 물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확실하게 턴할 때 그리고 또 추세 흐름들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주가가 갈 때 모멘텀 딱 턴할 때 불타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아직까지 물타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상으로는 턴하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제일 맞겠죠. 네. 그 시기를 조금 네. 조율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같이 투자해서.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대략적으로도 안 될까요? 아마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 동절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질 거고 아마 하게 되면 한 1월, 2월 정도쯤에서는 턴하지 않나. 그래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추운 겨울이죠. 네, 윈터 이즈 커밍. 네. 2차 전지. 예, 이런 윈터는 벌써 왔는데요. 예, 윈터 워스 커밍이네요. 네. 예,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될 요인들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2차 전지가 그냥 그 공매도 그 소위 공매도 세력들이 네. 그 공매도 잔고를 정리 안 하는 이유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논리적인 부분도 솔직히 있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고 네,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인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내년 한 1, 2월까지는 가봐야 네, 뭐 ALB, 알범알의 뭐 주가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들이 더 먼저 볼 겁니다. 저라면은 제가 공매도를 한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거 체크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시키는 거를 언제 할까 이런 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위축,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거든요. 네. 업황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산업에 대해서 큰 훼손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났어라고 확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확장세는 이어질 겁니다. 지금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안 합니다. 그건 아니군요. 네. 네. 특히 아마 뭐 트럼프 그런 얘기 많죠.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복귀하게 되면 2차 전지 산업, 친환경 산업 다 꺾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까요, 과연? 근데 지금 그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산업 태동했을 때 그때부터 거겠죠. 이분은 워낙 또 이제 공화당 출신이다 보니까 화석연료 쪽에 어떤 그 후원금 아니면 그쪽에 대한 배경들을 많이 갖고 있는, 원래 그랬다면서요. 민주당 공화당의 성격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태동하는 거는 아무리 그런 쪽에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랬으면은 그때 만약에 그 리그라고 하는, 그래서 시중 건수나 그 이제 여기서 원유 팔게요라고 하는 리그 건수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만큼 투자도 거기서 그렇게 활발한 측면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쪽 우호적인 대통령이었어도. 근데 그때부터 테슬라는 벌써 준비를 많이 했었던 거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부 지원책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그러면 만약에 정부 지원책이 사라진다. 큰 트렌드가 완전히 그냥 딱 끝나고 그냥 절벽처럼 끝날까요? 네.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습성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하기는 주변에 전기차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타는 게 택시일 거고 네. 주변에 물론 오너도 있으실 겁니다만 전기차를 타보시게 되면 가장 느껴지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딱 타게 되면 키가 없고 그 옛날 거네요. 예. 버튼 누르고 예.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고 네. 그럼 뭉 하고 올라오는 이런 기계음과 함께 또 돌아갈 때 보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에 타 있다고 하는 디젤 차 같은 거 타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쿨럭쿨럭임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마초적인 또 이제 아날로그적인 성향을 배기음 같은 거. 그렇죠. 예.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보시면 가장 느낌이 뭐 윙징 이런 소리 많이 들리죠. 회생제동 그런 소리.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는 이게 내연기관과 관련된 이런 그 기계의 역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네.
전기로 움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즉 좀 큰 IT 기기예요. 내가 냉장고에 타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스타일러스에 타서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IT 기기거든요. 그럼 IT 기기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 IT 기기가 좀 더 커진 모빌리티라고 봐야 되겠죠. 이동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게 가는 추세가 꺾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꺾일까요? 예, 자세는 정해졌다. 이게 기존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저 전기차 말고 그럼 안 되겠어. 그냥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 쪽으로 다시 이쪽을 그냥 유지를 할래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큰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왜 전기차를 이렇게 각광을 받냐면은 이걸 통해서 인간이 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가면 전화하면서 회의하면서 운전하고 가게 되면 위험하죠. 네. 일단 사고 나게 되면 또 안전도 더 높아지고 더 리스크가 더 커지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자율주행이 가기 시작하고 뭐 내연기관차에 자율주행이 갈 수가 있을까요? 기계가 아니니까. 자율로 못해요. 그건. 예. 그런 제어 부품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그 전기 쪽으로 가게 되면 인간이 편해지거든요. 뒤에 앉아서 볼 거 다 보고 보다가 얘기할 거 회의할 거 뭐 문서 작성할 거 이런 거 다 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그렇죠. 이게 높아지는 삶의 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꺾고 전기차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요? 못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건 트렌드 맞겠지만 가속화시키는 구간이 나왔다가 약간 정점을 보이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여전히 트렌드는 맞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 그 전기차 자율주행이 아직 막 4단계인가요? 막 이렇게 네. 더 고도화는 아직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지금 수준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네. 옛날에는 되게 예를 들면은 뭐 한 90 정도의 압박감을 느꼈다면 네. 지금은 한 50, 60만 됐는데 요 30이 내려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예전 차를 보게 되면 그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예. 네. 고속속도로 가면 그거 딱 누르고 네. 나서 하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가기 맞아요.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왜 아실 거야 다 발목이 이게 네. 요거만 없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의외로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만 이제 보면서 아주 졸렵습니다. 관리는 하셔야 네, 되겠지만 네. 그렇죠.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편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까지 손을 떼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변화죠. 그러니까 그건 대세다. 정해진 방향.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 전기차랑 맞물려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그 상황 쪽에서 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또 보강이 좀 더 돼야 될 거고 그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거 나는 못해 그 레벨 3 달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고 갈 거야. 그건 뭐 선택의 문제긴 하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 법적인 뭐 제도 보험 이런 것들 다 또 보강이 된다고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네. 소위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공매도 잔고를 줄이지 않는 거는 네. 아무래도 그 장기적인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두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아직 남겨둔 것뿐이지 네.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이제 그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주식을 모으는 관점으로 네.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높죠.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 여름 네. 때부터 이제 리튬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는 슬슬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아마 Q에 대한 그러니까 즉 전기차들이 가격도 인하하고 거기다 지금 수요도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빠지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고 전기차의 재고 늘어나고 가격 빠지고 인하하기 시작하고 경쟁이 좀 높아지는 걸 보다 보니까 네. 확신이 들어서 이제 더 매도를 높여 간 거겠죠. 그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 상황들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 네. 이걸 또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 돌아오는 모멘텀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P는 되게 유동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또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Q가 바뀌는 요인들, 아직 금리와 함께 변하는 현상들 이게 나오면서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전 같은 Q가 변화가 없이 P만 왔다 갔다 그랬을 때 들어왔던 공매도보다는 Q가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청산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덜어내야 될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아. 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한번 죽어보시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또 이게 그 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게 6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으면 더 이상 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원래 네. 맞는 건데 왜 공매도는 슬슬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다른 뭐 대체 투자하는 여러 가지 어떤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들은 또 그래요. 공매도 없어도 일단 2차전지가 주가 돼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150 선물 매도합니다. 네. 네. 그럼 선물 매도하면 주가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코스닥 150 인버스를 사도 되고 아니면 또 개별적인 선물 매도를 해도 되고 공매도 아니고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꽉 묶어놓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선물이 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또 매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쇼커버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그러면 다 막아놓고 올릴 것만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네.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그 인버스 ETF도 보니까 네. 그게 자산운용사별로 네. 낸 것도 있고 안 낸 것도 있고 메이저별로 차이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자산운용사별로 다들 메이저급인데도 약간 포지션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큰 트렌드는 업황 아직 개선된 거 안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내년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매상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지나서 내년 초에 이제 조금 돌아선다, 턴어라운드가 보인다 시작하면 네. 그걸 전제한다면 지금 좀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좀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네. 어느 좀 분야 아니면 어떤 예. 기업들이 좋아 보이세요? 지금 일단은 가장 많이 빠진 게 제일 좋겠죠.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타겟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표적인 에코프로 예전에는 에코프로를 봤었는데 네.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소재 끝단에 있는 더 낙폭이 제일 컸던 거 그걸 보는 게 맞고 거기다가 가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가격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싸게 샀던 원료 가지고 제품 가격이 돌아가는 것 가지고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맞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연극재가 다 있다 보니까 그쵸. 그쪽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끝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보게 되면 아마 내년은 그게 열릴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 네. 그러니까 지금 NCM 계열 쪽에서 자랑하는 또 다른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도 기존의 흑연에서 천연 흑연에서 인조 흑연 넘어오는 과정 쪽에서 실리콘으로 감싼 음극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가장 핵심이 충전 빨리 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성도 약간 좀 줄어들고 올 수 있고 또 밀도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지금까지 말은 많았었는데 뭐 대표적인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회사들 가지고 또 얘기 많았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턴하는 시기가 좀 돌아올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뻔하죠. 계속 투자만 했었으니까. 투자가 했던 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실적 동향들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거를 또 감싸고 있는 안에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CNT 노전자 같은 경우 그것도 또 음극재를 감싸야 되거든요. 팽창을 막아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 또 다른 또 섹터가 확인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혹시 업황이 턴하고 이걸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에코프로보다는 소재 쪽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에코프로는 약간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뭐 떼내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밸류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회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약간 맞아요. 과거에 줬던 밸류를 그대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카카오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카카오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큐가 한정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카카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카카오 쓰는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 전 세계인들이 다 씁니까? 네. 우리나라만 썼었죠. 그러면 그 한정된 쪽에서 자꾸 뭔가를 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차전지는 확장돼가는 과정입니다. 아, 또 그런 면이 있군요. 예, 해외로 확장돼가는 과정 쪽인데 그걸 본다고 해서 띄어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QA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카카오 똑같은 운명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밸류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밸류는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못 쳐줄 겁니다. 네. 그건 꼭 염두를 하시면서 이게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나왔으면은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코프로 CNG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긴 시작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의 핵심 회사 BM이 있을 거고 GM 예전에 GM이고 이번이 머티리얼즈죠. 네. 이름 바뀐 회사 네. 그리고 또 CNG 요 세 개 회사가 핵심입니다. 요게 다 만약에 상장됐다 그러면 과거처럼 에코프로를 바라보는 그 고밸류는 많이 좀 꺾일 수는 있다. 이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에코프로비의 포스코 퓨처엠을 좀 먼저 언급해 주신 거군요. 네네네. 그 장이 이렇게 안 좋고 네. 장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이제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뒀을 때요. 네. 진짜 안 좋은 기사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상장이 맞는 거냐, 아직도 가치가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2차전지 주가들도 되게 이게 흔들흔들 거렸고요. 네.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상한가가 오늘도 플러스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날 네. 제가 원래 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방송에서 직접 그랬습니다. 오늘 시가에 사야 된다고 이런 회사들은.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청개구리 입장이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게 되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보통 그 IPO 종목들이 상단과 하단 쪽에서 거의 하단에 붙어버립니다. 하단에 붙어버려서 나온 회사들은 어떤 계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장중에 쭉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나와요. 그것도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S 업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싸게 나왔다. 그러면 싸게 그게 나온 거군요. 예, 싸게 나온 거죠. 뭐 4만 한 6천 원까지 예상을 보던 게 3만 4천 원대로 나왔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보다 훨씬 싸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적어도 시장의 변화는 한 번쯤 이게 만약에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그날 밀렸고 그 다음 날까지 밀렸다. 이런 건 한번 사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대갈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싸게 나온 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때 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잠깐만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회사가 있는데 이걸 줄였다가 그거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에코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줄이고 그쪽으로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저거 강한데 사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왔겠죠. 네. 그런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약간 이걸 유도했던 좀 저희가 모르는 큰 손들 네. 관외 채널의 큰 손분 이런 네,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매수 여력이 크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플레이를 했었겠죠. 역이용하면서 네.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단계 쪽에서 보게 되면은 솔직히 한 10만 원대 네, 너무 많이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시총이 한 6조쯤 됩니다. 네, 6조. 6조가 넘어간다는 의미는 이거를 그대로 한 2025년까지 봤었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 순익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60배네요. 60배죠. 근데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적 소재업체 가지고 실적 추정치는 하나도 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나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지금 예상하는 거가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1,500억쯤 되고 순이익이 1,000억쯤 될 텐데 이게 지금 그 사이에 2년 뒤에 뭐 소재 가격을 예측하라고요. 이 전구체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전구체 가격을 예측하라고요. 못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증설을 통해서 큐는 확장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5만 톤. 근데 상장 잘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 그거를 25만 톤까지 2025년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장을 좀 싸게 됐잖아요. 상장 차익이 생각보다 덜합니다. 그럼 한 20만 톤 정도까지 들어올 텐데 그것까지 감안하는 거 봤을 때 만약에 2년 뒤 시점쯤 가서 그 리튬 가격이 다시 쭉 하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Q도 확정돼 있는데 P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갔을 때는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쪽이 1,000억 이상으로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P가 계속 좀 약하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만큼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안고 지금 2년 뒤에 실적을 안고 지금 베팅을 해야 된다. 지금 가격에서 저라면 여기서 보유 개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 개념은 아니고 차라리 주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약간 좀 위축되는 구간. 신규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번 처음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세게 붙다가 맞아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동안 받았던 밸류가 좀 다시 사그라듭니다. 맞아요. 그걸 보시고 차라리
좀 보유로 보겠다. 아니 그때까지 흐름을 보겠다 그러면 적어도 5조 이하에서 네. 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보유다 아니면 모아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5조 이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